정치 톡톡의 배상익 기자입니다. 예, 전용상 기자입니다. 그 정치는 치안이 아니라고 하는데 말이죠. 그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죠. 정치는 치안이 아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치가 단순히 사회적 질서와 안정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지난번에 뭐 당의 그 비대위원장이 총선 그 지원 유세 과정에서 뭐 어떤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총선 지원 유세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범죄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그러니까 야당 전체를 이제 범죄자로, 그리고 자기 진영이 아닌 타 진영은 범죄자로 그냥 규정을 해버리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상대 당 대표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분인데 뭐 그 범죄로 해서 어떤 형을 받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범죄를 해서 형을 받고 안 받고가 근본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범죄라고 규정하고 수사를 했고 반대로 얘기해서 자기 진영에 있는 것은 수사 자체를 안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해버리면 범죄자로 자기네들이 범죄가 사실이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모든 뭐 영상, 녹취록, 뭐 그다음에 증거들이 넘쳐나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를 안 해버리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만 범죄자라는 굴레를 씌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프레임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번 총선 과정에서 사실은 여당이 굉장히 좀 불리한 여론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막판에 가서는 정말 야 백석이 무너지지 않느냐. 그래서 뭐 개헌 저지선을 지켜달라고 뭐 읍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마 후보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당내에서 우리가 국민 앞에 머리 숙이고 정말 사죄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읍소 전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지금 아까 얘기하신 뭐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범죄자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다면서 죽어도 서서 죽겠다. 강조하고 지지를 해소했죠. 결국 그 말 그대로 유권자는 투표를 향해서 여당을 심판해버렸고 108대 185라는 이런 엄청난 대패를 안겨줬죠. 그러니까 자신의 말대로 그냥 서서 죽은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저는 그런 겁니다. 그 뭐 어떤 야당 대표 그다음에 이조 심판론을 가지고 그들이 범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머리를 숙일 수 없다. 머리를 숙이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머리를 숙이라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이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머리를 숙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국민들한테 머리를 숙일 수 없다는 것은 대단한 그 선민의식입니다. 나와 오만한 건가? 예, 오만이죠. 오만의 극치죠. 나와 저 사람들은 다른데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느냐? 내가 차라리 죽어도 서서 죽겠다. 뭐 무슨 뭐 자기가 무슨 뭐 그 중세 시대에 무슨 검투사나 이런 저기처럼 그 전에 아니 그 누구죠? 그 세수대야의 이 고개를 숙일 수 없다. 해서 이렇게 서서 세수를 하는 이렇게 이제 고개를 안 숙이고 이렇게 세수를 하셔서 참 그랬던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아주 그 대단한 사학자시고 또 정치 그래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물이 옷에 떨어져서 옷이 다 젖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선비 정신은 좋다는 얘기예요. 선비 정신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징적인 뭐 표현인데 그 좋죠. 우리가 그것은 일본에게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 반대되는 입장을 하니까 참 안타깝죠. 근데 이제 정치가 사실 사회적 갈등을 주장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렇죠. 이번에도 항상 역시, 그렇지만 이번에도 역시 그 총선 전략에서
2조 심판을 놓고 아니 세상에 여당이 야당을 심판한 법이 있었습니까 이때까지? 없습니다. 여당은 정책을 가지고 승부를 그렇죠. 해야 예. 되는 거고 야당이 이제 야당에서는 그 정책의 잘못을 놓고서 또 이렇게 심판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란 예,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들이 야당을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나서니 국민들이 볼 때 야, 저건 무슨 뭐 뜬구름 잡는 소린가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이같이 그런 의식과 그런 말들은 국민의 정치적 수준을 무시한 발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상대에 대해서 범죄자라는 지적과 그러한 논리적 발상이 국민적 저항을 일으킨 거죠. 그래요. 아까 처음에 이렇게 했던 부분처럼 정치는 치안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은 핵심이 있는 건데 그렇죠. 말입니다. 예.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정치는 풀어서 사회적 말씀해 주시죠.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분열시키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조화롭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의정 갈등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부자 감세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고통에 빠져 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뭐 부자 감세를 시키고 의정 갈등이나 하고 뭐 특검이나 거부하고 하면서 국민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정치 그러면서 그것 국민들은 입틀막을 시키면서 그 입틀막이 치안을 안정시키는 것처럼 포장하고 그런 것들이 참으로 대단히 위험한 거죠.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다는 뼛속 깊은 선민의식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옛날에 그런 말들 하잖아요. 뭐 어디 근본 없는 것들이 뭐 그런 아래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딱 그거 아닙니까? 예, 자신들은 글쎄요 뭐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이때까지 승승장구 해왔고 늘 범죄자들만 다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과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범죄자로 만들어가지고 처단할 수 있다. 국민들 전체를 그렇게 보면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아주 위험한 사실 말씀이 좀 위험한 그렇습니까? 내용이에요. 그게 그래서 정치인들의 도덕성과 또 관련해서도 이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이제 그 정치인들의 도덕성에 관련된 이제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후보 공천 과정에서 탈락도 하고 또 뭐 공천을 취소하기도 하고 뭐 마지막에 가서 뭐 후보로 공천된 사람도 또 사퇴시키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정말 형평성이 좀 안 맞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똑같은 잣대로 그렇게 해서 도덕적인 잣대를 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잣대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상대에게만 그 이제 그렇게 예. 적용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가혹하게 예. 적용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도덕이라는 것이 이 도덕적으로 정치인들이 도덕적으로 뭐 문란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당연히 정치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제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맨날 망나니 짓하고 맨날 뭐 싸움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음주운전도 할 수 있지 뭐 그걸 갖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마을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착한 사람이고 정말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아갈 것 같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뭐 그 무단횡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무단횡단을 그런 줄 몰랐는데 무단횡단을 했다고 아주 죽일 놈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매장을 시켜 버립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무단횡단을 합리화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잣대를 하면, 예.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재야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법을 위반하고 현행범이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은
정치인으로 나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할지라도. 그렇지만 또한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언급하셨던 대로 똑같은 잣대로 봐서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정의사회를 구현한다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도 왜곡하고 거짓하고 날조하고 한 사람들도 똑같은 범죄에 넣고 뭐 정말 생활을 하면서 생활적인 면에서 약간의 어떤 실수 이런 걸 가지고 도덕적인 잣대로 완전히 갖다 대가지고 그 사람을 범죄자를 만들어 버리면 그건 형평성이 또 이제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아.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특히 그 이번에 김준혁 당선자가 아니 수원에 굳이 이제 예, 그 사람이 한 예, 그 예. 얘기가 뭐 김한란나 예, 예. 뭐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좀 각 그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란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나와 이게. 있는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이고 이때까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규정해 왔습니다. 그런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그리고 그 김한란 그 총장은 이대를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예, 총장일 그렇게 뿐이지. 분류된 사람입니다. 예, 예, 역사적으로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뭐 민주당 두 후보에 대해서 아주 뭐 대대적으로 언론을 총동원해서 아주 죽일 룸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들이 당선됐어요. 국민들의 시선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적 인물을 가져야 할 책임과 역사적인 이해가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정말 저 자꾸 강조하지만 같은 잣대로 측정을 해서 그들이 정말 잘못됐다면 단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억울한 우리가 뭐 돌을 던져서 개구리가 맞으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죽여버리면 아까 되겠습니다. 제가 왜 저 김모 그 환란 그 얘기를 했냐면 동상과 관련한 부분도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 예, 그 저 육사에서 치운 동상 예. 홍범도 장군. 예. 이대에는 지금 김환란 동상이 있죠? 씨의 동상이 있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굳이 총장의 동상을 세울 것 같으면 역대 총장들 다 해놓든지 설립자가 아닌데 왜 거기다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고, 예. 고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거는 뭐 그런 걸 일일이 따지다 보면 한도 없죠. 고대도 김성수 씨의 동상이 있는데 고대 설립자는 김성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똑같이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네. 그게 제가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로 그 도덕성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를 얘기하자는 겁니다. 현재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도덕성은 자제력을 포함해서 또 덕성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권력욕이나 사리사욕, 정실 등에 대한 자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그렇죠. 경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어 주관적인 해석이 있느냐, 또 객관적인 해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 객관적인 해석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정치인들이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맞습니다. 도덕적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반면 다른 이들은 정치인의 유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도덕성보다는 정치적 기능 수행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의견들이 늘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현대의 이 시대 상황은 뭐냐? 바로 국민적인 의식이라는 거죠. 그 국민적인 의식에 맞는 도덕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시대에. 그래서 이제 또 역사가 세월이 지나면
또 그것은 역사가 판단할 것이고요. 아니 근데 사실은 지금 역사가 판단해야 될 때예요. 지금이 그래서- 늦어도 지금 늦었어요. 예,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어느 총선보다 그것들을 극명하게 국민들이 표로 나타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표의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번에 그 유권자들은 자각했고 그것들을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이런 인식들이 이번에 많이 아마 이게 국민들을 그렇게 봤다가는 결국은 자기가 살아날 수 없다는 이런 아마 위기감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정치도 이제 좀 이렇게 발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발전이 늦는 것이 맞습니다. 네. 시대적으로 가장 네. 늦게 발전되는 게 이제 정치인데 그래서 현재 사회적 맥락에서 정치인의 도덕성은 여전히 중요한 주제이고 이에 대한 토론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범죄자가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저도 동감하고 누구보다도 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보면 편가르기를 해서 상대방은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우리 편은 범죄가 있음에도 그것을 숨기고 그걸 수사하지도 않아서 범죄로 규정하지도 않는 이러한 행태는 이제 지양돼야 되죠. 그렇죠.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뭐 군부 독재를 겪어온 시대 아닙니까? 세대 사실은 아닙니까? 그 하나회 정리가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군부 독재의 거의 이제 최종 단계 정리를 하는 그 최종 단계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렇죠. 그 군부 독재 하나에는 이제 이미 다 종식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 하나라고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위험한 말씀하시네. 아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그 논객들이 그런 발언들을 했고 그런 맥락에서 많이 회자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정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도 최선을 다한다는 합리성, 진정성은 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진정성이 합리성을 갖추어 있느냐, 객관성을 갖춰 있느냐를 저는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왜 도둑질을 했냐 했더니 저 사람은 굉장히 그 부도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것을 훔쳐서 어려운 사람에게 줘야겠다. 나는 그런 진정성에서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범죄가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죠. 범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합리성이라는 거죠. 합리성이고 객관성이고 사회 공통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정성이 필요한 것이지 나는 진짜 그랬다. 그런데 국민들이 몰라준다. 나는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됐는데 내 잘못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정말 그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고 외교, 안보, 또 모든 경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리더로서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중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많은 여야 간의 협상도 하고 많은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은 경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청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그것을 정말 들어서 결국 판단은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 자체가 지금 차단된 이런 현상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여튼 이번에 그 정치는 치안이 아닌 것을 그렇게 말한 사람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 국민들도 역시 그 정치가 치안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위정자들 위험한 사상입니다. 좀 이제는 다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도덕성과 능력 두 개념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진정성이 비즈니스 결정에서는 합리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돌할 때 우리가 어느 쪽에다가 더 무게중심을 두는지 또 양심적인 도덕적인 인사들이 정계에 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사회, 자유와 평화의 역사가 활발하게 작동하는 사회가 되겠지만 권력과 탐욕적, 비양심적, 부도덕한 자들이 정계에 나가게 되면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자유는 입틀막되고 나라의 이익은 개인이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번 총선에서 민의가 드러났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의가 흘러가는 대로 정치가 진행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정치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민들 그리고 무너져가는 국가 경제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실추되고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고 이제는 다시 야당과도 거대 야당과도 협치하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